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연방 자유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결국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오늘 오전 11시경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후임자가 정해지면 자유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자신은 투사로 계속 일하고 싶지만 자유당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시점에 자신이 다음 총선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일찍 메리 사이먼 연방 총독을 만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3월 24일까지 의회 정회를 요청했다며 총독 승인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그동안 야당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사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사임 이후 당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연방신민당마저 연방보수당과 함께 일제히 불신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트루도 총리가 결국 물러나기로 하면서 1월 말이던 연방의회 재개가 3월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월 말 불신임을 예고했던 야당연합의 불신임 발의도 미뤄졌습니다. 2013년 자유당 대표, 2015년 연방 총리에 오른 트루도 총리는 세계 젊은 정치인의 기수로 불렸으나 주택난과 인플레이션, 이민정책 불만 등이 터져나오면서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2021년 30% 넘던 자유당 지지율이 10%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40% 넘는 보수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연방 보수당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트루도 총리 사퇴 발표에 야당 대표들은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 해도 달라질 건 전혀 없다며 조기 총선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연합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언제든 조기 총선은 치러지게 됩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프리랜드 전 재무장관과 마크 카니 전 연방중앙은행 총재, 도미닉 르블랑 현 재무장관을 새 대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근시율이 30년 동안 3배 급증하면서 야외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안과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중국 연구팀은 아시아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5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정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 3명 중 1명이 근시일 정도로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2030년 약 6억 명, 2050년엔 7억 4천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금시는 가까운 사물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먼 거리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캐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근시율은 25%로 국제 평균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워토루 대학 전문가들이 2018년 발표한 17.5%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린이 근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워토루 연구팀은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면 근시 유병률이 14%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내에선 근거리 한 곳에 집중하지만 야외에선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더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2021년 호주 연구와 2022년 독일 연구, 이번 논문에서도 어린 시절 야외 활동 시간이 적을수록 청년기에 근시 유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아동병원 전문가도 야외 활동이 눈에 휴식을 제공하고 근시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시는 간단히 교정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며 심각한 근시는 어린 나이에도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을 높이고 결국 시력장애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내는 항상 밝게 유지해주고 자녀가 실내에서 독서나 숙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자주 휴식하도록 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린이 근시를 예방하려면 학교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
야외 활동 등을 포함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야외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취약 전 최소 한 번은 안과 검사를 받고 6세부터는 매년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어린이 근시율이 70에서 80%대로 매우 높고 반대로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 어린이 근시율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이들 국가 부모의 교육열이 아이들의 눈 근육에 부담을 줘 근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납세자들은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200 지원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주 정부의 $200 수표는 2023년 세금 신고를 마친 모든 온주민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성인 1,250만여 명과 자녀 250만여 명에게 개인당 $200씩이 지원됩니다. $200 수표 제공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부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약 $30억 달러는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세수와 덕포드 수상이 지지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자본이득세로 충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치솟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온주의 모든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야당들은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온주 정부가 올해 조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불거졌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덕포드 수상은 이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이를 선거 전 뇌물이라고 비난했고 신민당은 온주민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은 이 수표가 중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에도 지원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가정집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와 웨스턴 로드와 러더포드 애비뉴에 있는 주택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추적 중이라고 밝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해밀턴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3세 남성을 가중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슴에 큰 부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은 피해 남성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이스트욕 지역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경 큐리티 애비뉴에 있는 식품 생산 공장에서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모두 대피시키고 오늘 아침까지 현장에 남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방당국은 이 물질이 외부나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고 해당 건물에만 유출됐다며 만일을 대비해 홀링어와 노스라인 로드 부근에 위험물질 대응 차량을 배치하고 누출을 막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서리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통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리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5분경 워싱턴주 번호판을 단 흰색 픽업 트럭이 국경 검문소를 지나는 과정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후 64번 스트리트 인근 킹 조지 블루버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위험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픽업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낮은 도랑에 빠졌으나 운전자와 경찰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운전자는 국경 서비스국에 넘겨져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면의 TTC 특별 순찰대 모두가 오늘부터 바디캠을 착용하고 다음 달 말까진 요금 검사관도 착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특별 순찰대원 20명과 요금 검사관 20명에게 바디캠을 착용한 TTC는 시범 운영 결과 성공적이었다며 오늘부터 사복을 입고 신분증과 바디 카메라를 착용한 순찰대가 무임 승차하는 사람에게 티켓을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바디캠은 또한 대중교통 내 인종차별이나 경찰의 과잉 대응 등에 대한 조사와 감독,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며 내부 및 공공 시스템의 공정하고 공평한 운영을 감독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라고 TTC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임 승차로 인해 연간 1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TTC는 지난해 9월엔 탭 없는 요금 게이트를 없애는 등 무임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